네, 어제장 정리하고 오늘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투데이 모닝 전략, 오늘은 화요일 순서죠. 어니스트 뉴에셋 최호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장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지고요. 또 특히 코스닥은 500선이 무너지면서 이 낙폭이 아주 컸었는데요. 어제장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장 아주 어려운 장이었죠. 역시 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국공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양 당사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면서 오히려 매도에 가담을 했고요. 또 외국인은 선물에서 약 4천 계약까지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면서 시장은 거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옵션 만기가 모레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자,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어제 부분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저께 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코스닥이 하락을 보는 부분이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연금이랄지 대형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포트 조정이라는 의미가 되게 이제 위탁 기관 선정을 하고 위탁 기관의 실적에 따라서 다른 위탁 기관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인데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회사, 좋은 실적이 있더라도 어떤 펀드 매니저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그래서 어저께 코스닥의 하락은 기업의 내용이랄지 아니면 기업의 실적 문제보다는 어떤 다른 외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락은 하락으로 보시지 말고 여러분께서는 우려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이 하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하락보다는 어떤 그 틈새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그런 하락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어제 하락의 어떤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수급 공백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고, 제가 또 어제 코스닥 시장 참가자들 몇 분 만나보니까 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관이 연일 코스닥을 특히 많이 내다파니까요. 좀 어제장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제 기관 투자가들이 큰 폭의 연일 매도를 코스닥 시장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실적이라서 코스닥 내용에 보다는 어떤 그 포트 조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역시 일시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형 기관들이 위탁 자산운용사에다 자산을 맡기는데요.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제 이번에 결산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결산기 지나면은 새로운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새로운 기관이 선정이 될 때 새로운 포트를 하고요. 또 그 매니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포트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포트 변동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역시 회사 내용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예. 네,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하락이었다라고 이제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의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전략을 한번 짜보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고용지표 하락이기 때문에 소폭의 하락, 소폭의 하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약 1%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됐고, 오늘은 야간 선물에서도 소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또 옵션 만기는 내일이 쉬기 때문에 모레로서의 어떤 그 만기의 상황이 끝나게 되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쭉 주도주로 예상을 하고 있는 IT 자동차가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역시 여러분께서 아침 동시효과에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소개를 하나 해드릴 수 있는 업종은요, 공작기계 업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유아라는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어제 장이 나빴습니다만 어제도 계속 플러스가 나오다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조금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현대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우리나라 공작기계 업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과거에 우리 조선업종이 보게 되면은 2004년, 5년에 퍼가 10이 안 됐는데도 2005년 말부터 퍼가 20, 30, 40, 50까지 주어지죠. 역시 같은 상황에서 고퍼를 주어진다는 것은 그 업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죠.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니고요. 이 업종이 차세대 어떤 그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하는 그런 부분을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예상업종 중에서 일본하고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작기계 업종하고 소재업종 아시겠습니까? 이 업종 중에서 공작기계 업종은 상당 부분 국제 경쟁력을 회복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 업종 반등 사이클이
우리나라 새로운 업종에 슈퍼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작기계 업종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알아볼 좀 종목도 관련된 종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작기계 업종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업종이 두산 인프라코어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는 건설 장비 쪽에서는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빼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업종이 현대유아죠. 현대유아 또 세 번째 어떤 그룹이 화천기공, 화천기계, 뭐 서암기계 같은 화천기공 그룹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EM코리아라는 회사는 역시 현대유아의 그 하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죠. EM코리아, 넥스턴 같은 공작기계 업체인데 오늘 그 현대유아의 내용을 한번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유아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늘 그 차트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 부분이 최근에 장세에 상관없이 자동차 부품보다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공작기계의 어떤 그 호황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신규 수주가요. 전년 대비에 약 150% 증가를 했고요. 수주 잔고가 1분기에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작기계 업종이고요. 또 범용 기계가 아닌 FA 기계로 슈퍼 호황이 예상이 되고 특히 그동안 기반이 없던 유럽이랄지 미국의 초호황 국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5천억 중에서는 수주 금액이 약 5천억 중에 3천억은 거의 기반이 없는 미국, 유럽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화천기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천기공은 지난 시즌 2분기 때 최고의 호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월 150대 정도 수주를 했는데요. 현재 1분기 때 약 1월에는 120대, 2월에는 130대, 3월에는 약 180대 정도 수주를 해서 폭발적인 수주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공작기계의 큰 폭 수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클의 변화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회복 국면, 특히 제조업 회복 국면에 기여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랑 화천기공 차트 사이클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유아는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화천기공은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화천기공은 바닥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천기공은 지금 바닥권에 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니스트 USA 최우규 대표와 함께 모닝 전략 짜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